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34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3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2.75%의 상승으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CD의 패널, IT 제품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LCD 패널과 그 다음에 이제 OLED 패널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한 이런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바탕에는 결국에 이제 LCD 패널 가격의 상승, 이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과 OLED가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도 더해져서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적자 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작년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적자나 순이익적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올해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에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이제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OLED 패널의 출하량이 작년에 한 450만 대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로 그 출하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IT 제품들이 이제 과거의 LCD 패널에서 OLED로 좀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이제 OLED에 이제 패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LG 디스플레이가 뭐 벤츠라든지 벤츠죠. 벤츠나 이런 기업에 이 OLED 패널을 중소형 OLED 패널도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12 작년이었죠. 아이폰 12에도 한 2천만 장 정도의 OLED 중소형 OLED를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또 공급을 하겠죠. 즉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은 더 증가될 수 있는 거고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이제 OLED를 거의 독점했다라고 치면 앞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 부분들을 조금씩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2천만 장, 뭐 내년에는 더 많이, 내후년에는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수주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소형 OLED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대형 OLED 쪽에서의 출하량 증대가 더해지면서 올해는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그리고 순이익은 한 9천억 정도의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결국에 이제 OLED 패널 출하량이 부족하면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 광저우 공장에서의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자신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밝혔거든요. 지난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의 출하량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초과하게 된다면 광저우 공장에 공장을 증설을 해서 더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올해 이제 자신감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4분기 실적에서도 잘 전해지는 좋게 잘 나왔던 부분이고 올해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LCD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이 나오면서 OLED 쪽에서 계속해서 출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올해 이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런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그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의 원년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6,850억 나왔어요. 시장에서 한 3천억 예상했나? 3천억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 2배 이상은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해버렸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이때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이때 발표가 됐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는 선반영해서 올라갔었고 막상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예,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 하락, 지수 조정과 좀 맞물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종목을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닥권에서 매집을 엄청나게 했었고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외국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탄력이 좀 둔화된 부분들,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지난 한 2주, 길게만 한 3주 정도 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조정 흐름들이 나왔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이제 중소형 OLED의 뭐 수요 증가, OLED의 뭐 패널 증가나 이런 부분들 뭐 LCD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지금 철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철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워낙에 막 물량으로 찍어대다 보니까 철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패널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철수를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을 좀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패널 가격이 유지되는 한, LCD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띠는 한은 뭔가 이제 뭐 LCD 쪽에서의 철수는 당분간은 좀 보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좀 꺾이면은 그때 가서 좀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또 철수하거나 뭐 그런 식의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LCD 패널 가격도 상승하고 OLED의 출하량이 늘어나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LG 디스플레이의 올 한해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밝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었고 다만 이제 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과 지수의 하락, 시장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21선이 깨졌죠. 21선이 깨졌다는 거는 누구 하나가 이제 매수해서 매도로 돌변을 했거나 수급에서 뭐 외국인들이 됐던 기관들이 됐던 뭐 어떤 놈들이 됐던 간에 사던 놈들이 이제 그 사던 거를 조금 줄이거나 탄력이 뭔가 이제 좀 보류를 하고 있거나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21선을 수급선으로 봅니다. 수급선으로 보는데 이런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주체가 외국인들 아니면 기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21선을 밟고서 계속해서 갖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어떤 한 놈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그 사들이던 애가 좀 멈추거나 매도했거나 뭔가 지금 좀 관망하거나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21선이 깨졌다라는 거는 아마 이때부터 매집을 해서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국채금리가 뭐 인상됐다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수도 좀 조정이 나왔고 외인들의 매수세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다소 좀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둔화됐던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61선을 이제 실적선으로 봅니다. 61선을 실적선으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한 20일 정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20일, 20일, 20일 하면은 총 60일이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인데 석 달마다 발표하는 게 우리가 실적,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탈해도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어느 정도 반등을 다시 또 재모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올 한해 이제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LCD 패널 가격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역시나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조정의 마무리 단기적으로 조정의 마무리는 한 60일선 정도에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지수 자체도 좀 조정이고 종목 자체도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약화되는 가운데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한 번 정도 이 상승에 대한 조정, 뭐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숨을 고르고 재차 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탐색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21,000원, 21,500원 정도 이런 자리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으로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한 24,000원대 중반에서 25,000원 정도 사이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점은 이미 확인이 됐죠. 고점 지금 기술적인 저항대는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제 내려오면서 저점을 지금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점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점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고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5일선 밑에서 형성됐는데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이런 하락 흐름에서 방향이 또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변환되는 이런 변곡점에 지금 있지 않나. 그게 60일선에서 또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이동안에 계속 5일선 밑에서만 시세가 형성됐는데 오늘은 5일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으로 좀 돌려나갈 수 있는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또 해필이면 60일선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좀 출현되고 있는 거지 이 흐름들이 꺾인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현재로서는 60일선을 기준으로 반등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60일선 정도의 지지를 좀 보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도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난 한 2주, 3주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또 출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21,000원, 21,500원 정도를 기점으로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또 저점을 찍고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전에 24,500원에서 25,000원대 정도 이 근처를 돌파를 해서 가는지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이 돼버리는 거죠. 박스권이 되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속에서 방향성을 좀 재탐색하면서 시간적인 소요나 이런 것들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21,000원, 1,5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이제 전략 속에서 보유의 관점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지난 2, 3주 정도에 떨어졌던 부분들은 만회하는 그런 그림들이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